분자진단 기업 시젠 들어보셨나요? 이 회사의 스토리가 정말 영화 같은데요. 오늘은 시젠의 이 극적인 반전,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진짜요.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시제는 꽤 큰 돈을 까먹으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딱 1년 만에 상황이 완전히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냥 적자를 면한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는데 성공한 거죠. 와, 그럼 다 좋은 거 아니냐고요? 글쎄요. 이 놀라운 실적 뒤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뭔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죠. 과연 뭘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먼저 이 회복세가 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부터 한번 보시죠. 정말 대단합니다. 보시면 작년에 시젠이 영업이익으로 마이너스 165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건 뭐 회사가 돈을 벌기는커녕 까먹고 있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그런데 올해는요? 자그마치 플러스 345억 원입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와, 이거야말로 진짜 드라마틱한 반전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그냥 흑자 났다가 아니에요. 작년에 잃었던 돈을 다 메우고 거기다 이만큼의 이익을 더 낸 거잖아요. 합쳐보면 무려 510억 원어치나 실적이 좋아진 건데 이게 다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비결, 바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결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더 이상 코로나 제품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른 진단 제품 판매에 힘을 줬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마진이 많이 남는 고수익 제품 위주로 팔았고요. 동시에 회사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면서 비용을 꽉 잡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고요? 전체 매출도 14.5%나 뛰었습니다. 이건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회사가 실제로 장사해서 번 진짜 현금이 작년 854억 원에서 올해 1,493억 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장부상으로만 이익이 남는 게 아니라 회사의 현금 창출 능력이, 그러니까 현금을 만들어내는 힘 자체가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겁니다. 시젠의 단기 재무 안정성이 얼마나 탄탄한지는 이 467%라는 유동 비율 숫자 하나로 딱 설명이 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 100만 원인데 내 주머니에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467만 원이나 있다는 뜻이에요. 와, 단기적으로 돈 갚을 능력은 뭐 거의 최강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없죠. 이렇게 탄탄해 보이는 재무 상태, 바로 그 뒤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젠의 상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견고한 금융의 요새, 그 안에서 똑딱이는 시한폭탄. 겉보기엔 정말 튼튼한 성 같은데 그 안에는 뭔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그 이유입니다. 시젠의 전체 빚이 763억 원인데 그중에서 무려 99%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부채라는 거예요. 네, 99%요. 거의 전부라고 봐야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젠의 강점과 리스크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한쪽에서는 당장 돈 갚을 현금은 넘쳐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갚아야 할 빚 대부분이 코앞으로 다가온 구조인 거죠. 만약에 혹시라도 이 빚의 만기를 연장하는 게 순조롭지 않으면 현금이 아무리 많아도 순간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고도 몇 가지 더 주시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예전에 했던 M&A 때문에 갑자기 돈이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수출을 많이 하니까 환율이 오르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익이 휙휙 바뀔 수도 있죠.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작년보다 살짝 줄었다는 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런 리스크들을 알고 있는 시젠이 이걸 넘어서 성장하기 위해 과연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그 미래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젠의 미래 전략은 크게 3가지 기둥으로 세워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더 늘리는 것.
두 번째는 거대한 미국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FDA 승인을 따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진단 과정의 자동화 기술을 완전히 시젠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기술 공유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시젠이 해외에 나가서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스페인이나 이스라엘처럼 현지에서 힘 좀 쓰는 회사들이랑 손을 잡고 회사를 같이 만드는 거죠. 그럼 그 회사들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현지에 딱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파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승부수가 바로 이 미국 FDA 승인입니다. 이건 정말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인데요. 만약에 글로벌 기업인 바이오레드 장비에 들어가는 시젠 제품이 FDA 승인을 딱 받는다? 그러면 미국 전역에 깔린 유통망을 타고 들어가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앞으로 시젠이 잘 나아갈지 않을지를 보려면 우리가 어떤 신호등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앞으로 시젠의 방향을 알려줄 핵심 신호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지금처럼 돈을 잘 버는 이 높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둘째, 그 99%짜리 시한폭탄, 단기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셋째, 옛날 M&A 때문에 갑자기 돈 나갈 일은 없을까? 이 우발 부채 리스크를 잘 관리하는지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페인이나 이스라엘에 만든 회사들이 대체 언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할까? 이 4가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시젠은 확실히 코로나 이후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회사가 현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를 제대로 보여줬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단기 부채 같은 숨겨진 리스크가 터지기 전에 과연 미국 시장 진출과 기술 공유 사업이라는 미래를 향한 승부수가 먼저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시젠의 다음 이야기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